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해루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파나소닉 S9 오렌지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. 이걸 왜 구매를 했느냐? 맨날 소니가 아니라 파나소닉을 고집을 하는가? 왜 유튜버에게 이 파나소닉 S9이 유용한가?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 마커 기능 굉장히 유용해요. 이거 타사에는 없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정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죠. 세로로 돼 있고 가로로 돼 있고 약간 뭐 4대3 비율로도 돼 있고 한 번 촬영해서 쇼폼도 뽑았을 수 있고 미드폼도 뽑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 마커를 3개까지 동시에 설정할 수 있어요. 기존의 S5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마커가 하나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.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든 첫 번째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실시간 럭 기능이에요. 유튜버는 정확한 색 표현보다는 이제 본인의 개성 있는 색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. 사람들이 후지 필름을 좋아하는 이유도 개성 있는 색감 때문이죠. S9은 별도 색 보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좋은 색감을 쉽게 낼 수 있게 해주어서 크리에이터가 컨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.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S로고가 색 보정 관용도가 굉장히 높고 좋다고 하긴 하지만 색 보정을 따로 배워야 제대로 된 색을 낼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. 이제 컨텐츠가 중요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색 보정을 하고 컨텐츠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는 가볍고 작은 시네마 카메라라는 거예요. 코트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예요.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가져갔더니 캐주얼 카메라처럼 생겼잖아요. 뒷모습 보면 약간 옛날 캠코더 감성도 있고 훨씬 부담이 없고 좀 세련돼 보였어요. 스스로 보기에. 근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엄청 잘 찍어야 될 것 같고 결과물이 좋아야 될 것 같고 좀 약간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. 이거는 취미 사진가처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집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 올려놓고 촬영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. 제가 대부분의 영상 촬영이 뭐 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기랑 거의 90% 이상 같이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 달랑달랑 들고 다니다가 잠깐씩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기획 촬영이라든가 뭐 집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 촬영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큰 카메라로 뭐 그 장면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딱 잘 찍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행이나 브이로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탁 찍어줘야 되는데 이 큰 카메라로는 조금 힘들다는 걸 제가 좀 느끼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디자인과 색감인데 저는 오렌지 실버가 이제 좀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. 1840 실버 렌즈가 이 세트로만 사야지만 구할 수 있다고 따로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. 이거 세트로만 나온다길래 이거 희소성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이런 이제 고가 제품들 몇백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검은색을 선택하지 않습니까? 무난하게 뭐 질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팔 것도 있고 이 은색으로 한다 그러면 소장 가치가 높을 것 같다. 일단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요 오렌지색 부분만 까만색으로 바꾸면 약간 라이카랑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없는 촬영 시간인데 원래 이제 4K 영상 15분 제한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사라졌죠. 후기들 보니까 뭐 6K 오픈게이트 촬영도 이 배터리가 다 달 때까지 그냥 쭉 된다고 하더라고. 거의 1시간 반 이상 된다는 건데 제가 뭐 그 정도 오래 촬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이 S5 마크 2의 장점이 이쪽에 쿨링팬이 내장이 돼 있어서 장시간 촬영에도 끄떡없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상급기를 씹어먹는 그런 성능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렌즈도 뭐 1840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뭐 크기도 굉장히 작고 그냥 이제 크기를 픽스해 놓고 렌즈를 설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나왔고 물론 뭐 침동식이라 이렇게 좀 빼고 쓰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갖고 다닐 때 이쁘면 그게 어딥니까? 부피가 중요하니까 1840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2060 렌즈로 제가 촬영을 좀 몇 번 해봤거든요. 이 35150 이거 들고 다니다가 약간 광각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어요. 시그마 1424도 드리고 광각을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넓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14mm는 좀 왜곡이 있어서 좀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1424를 쓰면서도 제가 어떤 광각을 많이 쓰나 보니까 뭐 18mm, 20mm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. 8mm만 돼도 광각을 잘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1840 렌즈가 나온다길래 이거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조리개가 너무 높지 않느냐. 조리개가 4.5부터 시작되거든요. 배경 흐림이 너무 안 되지 않냐. 가까이 가면 돼요. 이게 최소 초점 거리가 15cm인가 짧아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배경 흐림이 돼요. 원렌즈만 써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피사체 되게 가까이 가서 찍고 멀리서는 광각으로 찍고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정 안 되면 이렇게 망원따는 이제 35150으로 투렌즈 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구경 차이가 있죠. 빛을 받아들이는 크기 자체가 요거는 엄청 넓은데 이건 뭐 조리개 4.5밖에 안 돼서 그런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망원단을 찍어야 된다 그럴 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. 흉측하죠. 좀 근데 뭐 찍을만 했어요. 어차피 원래는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녔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들고 이게 렌즈에 바디가 매달려 다니는 거니까 렌즈를 들고 다니면 되더라고요. 렌즈를 들고 다니고 뭐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찍고 조금 약간 흉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. 어떤 색상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 어울릴 테니까 약간 전투용
같은 느낌. 아, 나 진짜 오늘 제대로 찍어야 돼.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야 돼. 뭔가 기획 촬영이라 이런 거 할 때는 이 조합으로 가고, 평소에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러면 되지 않을까?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죠. 뷰파인더가 없는 게 불편하지 않냐. 저는 유튜버잖아요. 영상을 위주로 찍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, 사진도 기계식 셔터가 없다고 해서 딱히 소리는 약간 불만이에요. 사진 찍는 소리가 약간 잔망스럽다 그래야 되나? 크크 막 이러죠. 근데 확실히 이제 기계식 셔터에 차크차크 이런 느낌이 좋긴 합니다. 찍는 맛이 있죠. 크게 저도 뷰파인더를 보던 뭐 DSLR 세대는 아니라 가지고 LCD만 보고 촬영을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, 그리고 이제 뭐 하슈 단자 또 말이 많은데, 제가 뭐 여행이나 뭐 이렇게 가는데 승강강을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. 저 같은 이제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퀄리티 높은 영상을 찍어야 되지만 뭐 작고 가벼운 바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혹시나 뭐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. 뭐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요. 최근에 분야를 조금 전기차 쪽으로 축소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렇게 하니까 또 영상이 너무 또 안 찍히더라고요. 발행 수가 좀 줄어들고, 그렇게 막 전기차를 연구하면서 타고 막 테슬라 홍보 대사를 할 만큼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, 채널에 제가 좋아하는 거, 재밌어 하는 거 그냥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. 뭐 시야도 올리고 카메라도 올리고 재밌게 사고 좋은 제품들 리뷰도 좀 올리고,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지속 가능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.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빠이.